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은 고민에 대한 질문을 썼어요. 고민을 썼단 말이에요. 고민을. 그냥 어떻게 해결할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고민으로서. 맞죠?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이거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한 건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읽으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0단계는 인지를 하고 이제 1단계 본격적인 실질적 실천 단계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근데 어떤 질문을 해야죠?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 올바른 질문. 일단은 80%는 인생에서 질문이 없죠. 우리나라는 특히 질문하면은 뭐 미친 사람 취급하고 막 EBS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질문하니까 쟤 왜 질문하지? 미친 것 같아. 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 빨리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개념 없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웬 질문이야? 질문 3번 정도 했죠. 그 3번 정도 한 것 같고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경멸의 표정. 질문을 한 3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 인간 처음에는 뭐 그런 했는데 완전히 제 인간 미쳤네 하는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되게 영혼 없이 물어보잖아요. 질문 있는 사람 진짜 그게 거의 뭐 완전 그 후렴구까지 정해져 있어.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후렴구가 정해져 있어. 그냥 진짜 간격이 0.5초야. 그냥 간격이 호흡이 진짜 내가 볼 때 그냥 하나의 문장이야. 원래 거기 물음표가 들어갔을 때 물음표가 없고 쉼표야, 그렇죠? 연결된 문장이야.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마칠게 바로 이거야. 예? 워낙 안 하니까. 그 문화예요, 문화. 질문 받을 준비도 솔직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알아요. 질문을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려면 한 5분 정도 전에부터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 끝나기 5분 전, 뭐 10분 전부터 좀 물어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 끝날 때 딱 물어봐요, 질문에서. 이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질문 있는 사람 이 질문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막 막 배경음악이 바뀌어 벌써. 백색 노이즈가 바뀌어. 하고 막 그다음에 핸드폰 뭐 알람 울리는 소리 이렇게 바뀌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하셨어.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고민이 있다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읽어보는데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심지어 그거를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글로 썼는데 여러분의 질문이 되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더 쉽게 비유해주면 그럴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몸으로 비유해 볼게요.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거 하나. 제 친구분들 중에 그다음에 제 패친이나 이런 팔로잉에서 제가 가까워진 분들 중에 의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사분들. 여러분 이거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 방송을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좋으신 의사분들이에요. 다. 되게 막 진짜 과잉 진료 하나도 없고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료하시는 그 다음에 좋은 병원 조직 문화도 갖고 있는 되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병자다 보니까 제가 저를 케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많습니다. 약도 많이. 저는 막 병원 하루에 많이 갈 때 막 3군데씩 가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해서 고충이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배가 아파서 갔어요. 그러면 그거 아픈 지 얼마 됐어요? 꽤 됐어요. 그 아픈 이렇게 빈도는 어떻게 돼요? 막 그러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몸에 대한 메타인지. 뭐 통증은 6개월 정도 전부터 시작됐고 통증의 빈도는 뭐 이렇게 규칙적이진 않지만 그다음에 그 빈도의 강도는 점점 빈도 수도 증가하고 있고 강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해 보니까 누웠을 때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잘 때 아플 때가 많은 것 같고 특정 동작 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의사가 진단해 주기 훨씬 좋아져요. 왜? 누웠을 때만 해도 벌써 어떤 뭐라 그럴까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근데 병원 가면 어떻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 죽겠어요. 그냥 아파 죽겠으니까 병원에 오셨겠죠. 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이게 내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되게 공통적.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반성해 보세요. 어떻게 말했나. 그래서 저는
그 병원 가면 되게 체계적으로 말해줘요. 그럼 의사 선생님 날 보는 눈빛이 달라. 진짜로. 저는 막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말해줘요. 예?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최근에 그랬어요. 직업이 뭐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핀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막 그래요. 내가 이제 배가 아파갖고 1년째 아파갖고 지금 CT를 찍고 했는데 이제 2차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갔는데 되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딱 말씀했어요. 의사 선생님 압니다. 이게 원인을 못 찾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거, 암 이런 것만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날 보면서 좋아하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의 작은 복잡계예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아직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특히 배 아픈 경우는 못 찾는 경우, 저 CT 찍고 혈액 검사하고 내시경하고 초음파 했는데 결국에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성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높아요. 뭐 마음 편히 가지시고 뭐 명상하시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정신과 치료. 맨날 내가 결국에는 나는 다 자꾸 정신과로 가라 그래요. 정신과 치료 혹은 뭐 이제 내과에서 하는 치료도 있다고. 아니면 통증으로 가서 통증만 끊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뭐 워낙 자주 들었던 거라고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예? 근데 전 메타인지가 높거든요, 몸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호흡도 좀 열심히 하고 이제 복식 호흡도 하고 좀 내가 최선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찾아와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아프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말해줄수록 여러분이 병을 완치할 확률이 높아져. 의사 선생님이 좋은 진단 중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 그거를 그냥 그 뭐야? 그냥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두통이 많은데 제가 두통이 되게 복합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세로토닌인가요? 그게 부족해서 아픈 것도 있어서 그거 먹어서 그건 없어졌는데 다른 두통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두통도 여러분 여기가 아픈 건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데 여기 제가 충돌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밀면은 여기 두통이 와요. 안압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근육 때문에 오는 두통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두통도 이제 언제 오는 건지도 체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아픈 거예요. 그냥 병원 가면 해결해 주겠지 그런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고민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데 일단은 질문할 때 맥락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럼 제가 딱 대답해 주세요. 방법 없습니다. 딱 알려드릴 수 있죠.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렇게 맥락 없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고민의 모순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답변해봐도 질문하면서도 이상한 게 너무 많은데 스스로도 정리 못한 걸 남한테 물어보니까 어때요? 고민이 좋아질 방법이 없죠. 고민이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이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고민은 제가 볼 때 한 50%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냥 누가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내 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고민의 최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랑 그다음에 객관화 요 정도예요. 고민해서 운이 좋으면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고민 상담 때 그럴 방법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분이 되게 열심히 산 분인데 그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데 소득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부를 25만 원 해요. 제가 기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그거 돈도 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제가 기부를 300만 원 해서 내가 나중에 기부 영수증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 좋은 사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95% 이상 해결된 건데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 인생에서 최고의 낙이 25만 원 기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원동력일 수 있어요. 그럼 제 솔루션은 뭐예요? 진짜 나쁜 솔루션인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에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여러분 인생에 100% 솔루션을 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같이 고민하면서 일단 위로를 조금 해주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페이스북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유튜브는 좀 커뮤니티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 고민 올리면은 진짜 열심히 다 막 그다음에 꼰대가 없어. 그냥 위로해주고 열심히 산다. 그다음에 가끔 개소리 다시는 분 있어. 그럼 바로 제가 그거 삭제하고 차단해요, 그냥요. 삭제하고 차단해요. 아, 제가 요번 기회에 그걸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가끔 우리가 뭐 건강한 비판인데도 뭐 차단하는 걸 있다 차단합니다. 왜? 그분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랩 두면은 호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젠틀하고 뭐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삭제해요, 저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김주현 팀장님이랑 나랑 한 거 중에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왜 이렇게 끼어드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김주현 팀장님이 말을 엄청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을 버벅거린 거 본인이 다 직접 편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차단한 사람이 누구냐? 김주현 팀장님이 차단한 거야. 나보고 자꾸 차단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나는 냅두라고 그냥 그랬어요. 참 뭘 지우냐고 냅두라고. 그냥 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딱 그거예요. 팩트가 틀렸을 때예요. 팩트가 틀렸을 때 우리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잘못 말한 게 뭐냐면은 자꾸 내가 멜라닌이랑 비타민 D랑 헷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인이 부족한 게 비타민 D가 아니라 멜라닌이에요. 멜라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타민 D는 백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귓속말로. 내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어디서도 말하고 내가 수정 방송을 2번이나 하는 거 왜? 잘못 알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거는 바로 수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뭐 많이 한다고 뭐 틀렸다고 훈계전을 우리 그 얄짤 없어요. 지웁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또 들을 만한 조언이 있어요. 그건 또 냅둬요. 왜? 커뮤니티의 철학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고 뭐 온전한 토론이 그게 아니라 여기는 딱 철학이 그거예요. 뒤지게 열심히 하자라는 커뮤니티예요. 그거에 반론되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뼈덕자분들 할 말 다 하면서 잘 살아요, 본인들이. 예? 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하소연도 다 하고.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여기 뼈덕자 아닌 애들이 와갖고 다는 거거든요, 그거요. 슥 지나가다 떠갖고, 근데 구구절절 개소리인데 그냥 내가 그냥 지우는 거죠, 그냥요. 예? 제가 지우라 그래요, 우리 팀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우는 거예요, 그냥요. 솔직히 유튜버가 조금 아쉬운 게 그게 있어요. 페이스북은 되게 깔끔한 게 차단 기능이 있어서 아예 못 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보게는 못해. 유튜브는 그 광고 수익 자기네가 갖고 가려고. 왜냐면 우리 싫다고 난 진짜 웃긴 게 올리자마자 싫어요 누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뼈독자분이 달아놨더라고. 대단하다고. 올리자마자 싫어요 2개는 누가 와서 누르는 거야. 보지도 않고. 진짜 팬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성 팬. 이 새끼 올리기만 해봐라. 내가 싫어요 눌러. 그러니까 아니 방송이 35초 됐는데 2개가 눌려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열심이다 이분도. 진짜 팬이야. 진짜 열심이다. 그래서 아니 그 어떤 사람이 황당했으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진짜 열의가 대단하다고. 진짜 싫어요 누르는 열의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세금 같은 거 그냥 안고 가야 돼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고민 이거 말고 예전에 고민 데이터를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나온 게 뭐냐면 고민을 차분히 적다가 본인이 해결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진짜 고민을 정리해 보니까 자기의 고민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보니까 본인이 좀 해답을 알고 있어. 결국 나의 의지 문제거나 환경 문제거나. 그래서 내가 나의 고민을 차분히 적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본인한테 어떤 상황,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만드나 세상 살아갈 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답보다 위대할 때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우리가 책을 쓸 때도요, 그냥 책 쓸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문을 찾다가 나오는 것이 컨텐츠고 책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생뚱맞는 질문할 때 있어요. 인생이 뭐예요? 갑자기 탁 막히는 거지.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대답 못 해주겠다. 뚱프로 물이 뭐예요? 그럼 물이. 이제 그게 아동계 철학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철학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하면 우리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나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자주 잘 던지는 게 중요하고,
또 심학생님 말씀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몰라요. 때문에 여러분한테 완벽한 정답을 내릴 수가 없고 때로는 영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솔루션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어차피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거잖아요. 의사 결정을 할 때 선택안이 많을수록 의사 결정 실패율이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부 결정, 이게 옳거나 이게 그르거나, 아니면 A, B 결정, A냐 B냐 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선택안이 3개, 4개, 5개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최대한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의사결정 실패율이 떨어진다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더 확고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질문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 왜냐면 질문을 보면은 또 이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많아서 살아가는 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질문을 통해서도 자기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 잘했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정리. 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원 관련 질문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 대학원 강연 3개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댓글 보면 실제로 있어요. 이거 가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답말해 주셔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찾아보면은 좀 나오고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이걸 좀 카테고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뼈아대 채널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민연구소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본인의 어떤 그 고민이 얘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아마 그게 공통된 거라면 언젠가 무조건 저희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확률이 높아요. 네, 뭐 인생 기니까 뭐 언젠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해주다 보면 여러분이 해결하겠죠, 그렇죠? 아쉬우면 해결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뭐 인생 소중하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이 막 그 몇법칙이랑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지금 5천 몇 건을 4천 몇 건인 걸 분석을 해보면은 그 단어 사용 빈도도 되게 몇법칙에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여러 고민 보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맥락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고민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시작은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 질문이 일단은 자기가 설득이 돼야 돼. 그 질문에 나도 설득이 안 되는데 무슨 누구한테 질문을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할 때 차분히 써보고 이 질문이 논리적인가 그것만 따져봐도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